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정적분 봤어요, 그쵸? 그래서 정적분 잠깐만 언급하고 문제 2개 정도 더 풀고 뒤에 정적분 활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와요. 올 때 우산들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 오전에 나도 오고 나서 9시쯤부터 비가 막 오더라고. 근데 문제는 내일까지 온대요. 일단 여러분 집에 갈 때는 비가 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해서 내일 오전까지 오는데 꽃샘추위랍니다. 날이 아직은 조금 바람은 차요. 공기는 찬데 해는 뜨겁고. 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선생님 딸도 독감 걸려가지고 지금 며칠째 끙끙 앓고 있어요. 비 오는 날은 유독 강의실이 울려요. 못 느껴요? 좀 더 울립니다.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웅웅거리는 게 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분 탓인지 뭔지 좀 더 피곤하고 늘어지고 이래요. 날이 풀리고 이럴수록 더 늘어지고 뭐 그거 알아요? 왜 우리나라 말 중에 춘곤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계절이 바뀌면서 졸음이 오는 건 별개 얘기래요. 계절이 바뀌는 거랑 졸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네, 그냥 기분 탓이래요. 결론은. 네, TV에서 어제 봤어요. 봄에 잡아온 거 충곤증이 그냥 봄에 와가지고 충곤증이라고 하던가. 아니에요. 그냥 날씨도 풀어지고 햇빛 따뜻하고 이러니까 그냥 기분상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봄과 실제 졸음, 잠과는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빈도수가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음? 실제로 봄이랑 다른 계절이라 그 졸음 같은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연관성은 없답니다. 네, 졸음의 이유는 없대요. 그냥 졸린 거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봤냐면 정적분을 봤어요. 정적분이라고 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정자가 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정할 정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뭘 정하냐? 얘는 구간을 정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표시하기를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하는데 대신에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차이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처음에 적분상수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붙지만 정적분은 적분상수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끝에 대한 함수값에서 아래끝의 함수값을 빼면 나오더라. 됐습니까? 자, 정적분까지는 우리가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 하는 목적은 연산이에요. 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2가지 정도를 배웁니다. 1학기 때, 우리가 고등학교 1학기 때를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1학기 때는 식을 연산하는 방식들을 많이 배워요. 인수분해라든가 2차 함수, 2차 방정식, 뭐 다항식의 전개 이런 것들 위주로 배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운 게 대수예요. 대수. 대수 역시나 지수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 부분에서 대부분 하는 일은 계산이에요. 계산 위주로 하게 되고 2학기 부분에서 기하 파트가 나옵니다. 기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하 혹은 해석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하라고 하면 도형을 뜻해요. 삼각형, 사각형, 원형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해석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적분학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기반. 기반? 그러니까 미적분학이 해석학의 일부예요. 네.
해석하기라고 하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증가하냐 감소하냐 얘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 얘는 이 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에서도 우리가 보면 앞부분에선 연산 위주로 시켜요. 왜? 익숙해져야 되니까. 계산이 익숙해야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다 연산이고 그 연산하는 방식은 지난 시간에 같이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문제를 2개만 더 보다 말아서 지난 시간에 그거 마저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134페이지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한답니다. 이때 f1의 값은 했어요. 자, 요거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요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럼 고치면 라지 fx t 요렇게 해놓고 0에서 x까지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 요렇게 등장을 하는데 알아야 할 건 요 x입니다. x는 변수예요. 얘는 변수고 f0이라는 숫자 네, 상수입니다. 상수. 그럼 쟤를 갖다 미분을 해보자. 왜 미분을 하냐? 물어보는 게 스몰 f니까 미분을 해서 스몰 f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자, 좌변은 fx 요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사라져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번에는 우변을 미분해요. 우변을 미분하니까 9x제곱 플러스 2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11 나오겠죠. 됐어요? 네. 적분에서 앞부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뤄요. 얘도 식을 바꿔서 연산을 해볼 수 있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f'x가 이렇게 생겼고 자, 얘는 갖다 써봐야지. 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얘는 바로 쓸게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갖다 붙여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요거까지?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분모에 마이너스 0을 갖다 붙이면 얘는 식이 뭘로 바뀌어요? 알고? 얘는 라지 f 프라임 0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스몰 f0이라는 값인 거고 이 값이 1이랍니다. 일단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쳐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야? f라는 식을 찾아서 2를 대입하게 생겼어. 네. f'x를 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그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fx를 구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f0이 얼마라고? 1이라니까 c가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따라서 f2라고 하면 8 빼기 8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얼마 나와? 3 나온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우, 배고파. 자, 2시간만 버팁시다. 그럼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정적분을 시작할 때 그래프 그려놓고 A에서부터 B까지 n등분을 하고 네모칸을 다 더해서 넓이를 구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그때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 이렇게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일단은 써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에서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b-a 곱하기 n분의 b-a.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나타낸다. 얘가 xk예요. k번째. 기억나요? 정적분을 하면 선생님이 일부러 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실제로. 교과 과정엔 없습니다. 근데 좀 이해를 해보라고 선생님이 낸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네모 넓이의 총합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게 잘라서, 잘게 나눠 놓고, 쌓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건 넓이라고 했으면서 얘는 정작 높이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절대값을 안 씌우고 그냥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x축 아래에 함수값이 잡히면 함수값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찾아보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음수가 돼서 나왔습니다. 기억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적분이라는 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공식들이에요. 마찬가지 활용해서도 그걸 씁니다. 넓이를 봐요. 넓이.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넓이를 볼 건데 얘는 그냥 적분하면 양수가 나오면서 요거에 해당되는 넓이가 나와요. 간단하죠? 얘는 밑으로 내려갔네.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얘는 계산하면 음수가 나와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하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결과가 그냥 다 음수들만 나오니까. 근데 얘를 보면 여기는 양수가 나올 거고 여기는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조금 특별하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는 0보다 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는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돼서 나온다 그랬죠? 네, 음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쟤는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줘요.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넓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양수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 이해됐습니까? 얘를 그냥 생으로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밑에 있는 게 넓이가 넓으면 음수가 나올 거고 위에 있는 애가 넓으면 양수가 돼서 나올 거예요. 같으면 0이 돼서 나오겠지.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네, 그래서 그대로 적분을 하면 넓이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으로 나눠서 찾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립니다. 하다못해 대략적으로라도 그려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교점 찾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분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을 하지 못하면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미분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교점은 보통 방정식으로 찾아요. 방정식. 얘는 미분을 이용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교점이라고 하는 건 fx와 x축과의 교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fx라는 식과 gx라는 그래프, fx라는 그래프랑 gx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될지는 몰라요. 뒤에 나오면서 몇 가지 좀 분류를 나누긴 할 텐데 어쨌든 교점을 찾는 건 뭘 통해서 한다? 방정식을 통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얼추 그림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자, 먼저 X축이 나오니까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요 넓이를 찾으래. 잘 들으세요. 문제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문제를 읽고. 됐어요? 문제를 읽고 얘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에선 그렇게 단순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보고 얘가 어떤 걸 찾으라고 하는지 먼저 파악한 뒤에 그래프를 그려보고 교점도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구나 혹은 얘네 두 넓이의 총합이구나 혹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0이 나오는지 그걸 찾는 거구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단순히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찾아요. 찾아놓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뭘 이용해서? 당연히 적분을 이용을 하겠지. 네. 됐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X축하고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럼 X는 A, X는 B, 그 다음 X축, 그 다음 그래프 이렇게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혹은 X축과 도형 그 다음은 X는 B 하고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 이런 애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절대값이란 말을 계속 안 쓰고 있는데 왜 안 쓰냐면 오히려 저것 때문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절대값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한 3, 40명 중에 한 명씩은 꼭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절대값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직접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절대값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양수로 만들어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x를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라는 뜻이지, 저 절대값을 가지고 뭐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냐? 못합니다. 저거는. 구간을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두 번째. 두 그래프. 로 둘러싸인 도형 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창하지만 별거 없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하면, 아, 여기랑 여기겠구나. 그럼 뭘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걸 찾아야 되냐? 간단합니다. 요 교점을 찾아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가정을 할게요. Y축 여기 있고. 자, 먼저 여기 있는 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3차식으로 생긴 애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자. 자, 그럼 볼게요. 너는 A, 너는 B, 너는 C야. 자, 내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 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를 적분을 하면 요 밑에 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결론. 노란 거에서 빨간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빼요. 뺍니다. 빼.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구간이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써놓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거는 누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어. 그래서 gx에서 fx를 빼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선생님 x축 밑으로 내려가면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마이너스로 바꿔서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두 그래프 사이에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놓고 요렇게 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 A에서부터 C까지는 fx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A에서부터 여기 있는 C까지는 fx가 위에 있기 때문에 fx에서 gx를 뺀 값을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거는 g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gx에서 fx를 빼줍니다. 됐죠?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가끔 요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물선 넓이 공식 어떻게 구해요? 하고 물어보는데 100문제를 풀면 한 문제 정도 저걸 쓸까 말까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굳이 저걸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갖다 쓰고 막 반복해서 쓰고 열심히 찾아봐야 실제 모의고사 푸는 데는 안 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굳이 외워둘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역함수예요. 그래프는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얘가 fx고 얘가 f의 역함수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치? 그치?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적분하라고 했을 때 얘를 요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 어디를 B라고 하자. 그때 함수 값을 얘는 알파, 얘는 베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 요점을 알파, 여기쯤 요점을 베타 이렇게 나타냈다. 됐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점하고 요점의 관계를 보면 얘는 x값이 알파고 얘는 y값이 알파예요. 그럼 요점의 y값은 얼마가 될까? 둘이 역함수 관계입니다. 얘가 알파가 들어가면 여기는 a가 옵니다. 요거 이해돼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값을 보면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 역함수 dx다. 그럼 얘는 식을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을 구할게. 이해돼요?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요 넓이 같은 애가 있죠. 요쪽으로 가면 요 넓이하고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봐요. 요 넓이 요걸 이용해서 찾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주황색하고 파란색은 네모지. 그러니까 둘이 합쳐놓으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만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맞지? 결론부터 보면 뭐 B에서 A 알파를 빼주면 돼요. B 곱하기 베타. B 베타에서 A 알파를 빼면 주황색하고 파란색 더한 애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 파란색을 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그림만 가지고 보자면 이 그림만 갖고 봤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B 베타에서 A 알파를 뺀 직사각형 좀 무슨 모양이라 그래야 돼? 저거 직사각형 두 개 붙여놓은 모양 저기에서 누구를 빼냐? A에서부터 B까지 fx를 빼주면 얘랑 결국에는 넓이가 같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써준 게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적당히 비슷하게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놓고 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항상 적분 문제도 그렇고 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나서 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무작정 미분하고 무작정 적분한다고 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적분을 해야 되고 왜 미분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무작정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4점짜리 문제가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거쳐서, 이런 방식을 거쳐서 식을 세우고 그 식에 맞춰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를 좀 먼저 볼게요. 4점짜리를 한번 건드려 봅시다. 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f1은 f2는 0이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1하고 f2가 0이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f1하고 f2를 봤더니 0이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가장 좋을까?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선생님이 원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인수정리를 써요. (100번) 중에 98번 정도는 인수정리를 씁니다. 인수정리를 보면 1 넣었을 때 0 나온대. 그럼 어떤 걸 인수로 갖는 거야? 1차식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야 1 넣었을 때 0이 나오지. 자, 정신들 차리고. 승민아. 어휴, 푹 자네. 죽은 거 아니? 승민아. 아이고, 이거 다시 보는 친구들 네 이름 다 알겠다. 쟤 좀 깨워주라. 그렇지. 정신 차려, 승민아. 다시 인수정리를 씁니다. 그래서 fx가 아직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fx라는 애는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 x-1하고 x-2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돼. 와 동시에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3차식이야.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최고차항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를 x라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될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뭔지 몰라. 됐어요? 그러면 얼추 3차식의 구도가 잡혀요. 그치? 단 저 두 줄 안에서 이렇게까지 뽑아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7이래. 이걸 갖고 뭘 찾는 것 같아요? 아, f'0은 마이너스 7이니까 뭐부터 생각하겠어요? 보통은? 보통은? 아니, 이 이후에 문제를 더 읽기 전에 여기까지만 딱 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fx 이렇게 찾아놨지. 시키는 대로 해봐야지. 전개해서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7 나와야 돼. fx 1차. 어? fx 1차 마이너스 7 알파가? 아니요, 1차 바꿔있을 때. 아, f'0이? 네. 결론은 미분했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7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얘를 미분해서 0 대입하면 걔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여기서 결정되는 애가 하나 생겨요. 알파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아, 그럼 이 정도의 추측은 합니다. 얘를 전개를 하든 어쨌든 내가 곱에 대한 미분으로 하든 어쨌든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7 나와야 돼. 그걸 이용해서 알파를 찾으면 되겠구나 하면 여기에서 딱 보면 이제 다 나와요. fx가 모조리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봐요. p, 그 다음 OP가 곡선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자. 이때 O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쪽 X축하고, X축이란다. 쏘리. Y축하고 그래프. fx 그래프하고 OP라는 직선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조그만한 요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대요. 됐죠? 두 번째. PQ로 둘러싸인 넓이를 B. 이쪽. 옆에. 네. 요 밑에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요 넓이를 B라고 한답니다. 그때 여기에서 얘를 빼래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 교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얘를 어딘지 모르니까 A 안 썼지.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OP 직선의 방정식인데 OP가 뭔지 모르니까 OP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할게요. 뭔가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구해야지. 알겠죠? 아직은 그냥 L이라고만 놓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파악부터 해보자 이거야. 자, A라는 애의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위에 있는 애가 fx, 밑에 있는 애가 L이야. 맞습니까? 요게 A예요. 야! 정신 차리고. 됐죠? 요게 A예요. 그 다음 B를 보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3까지 위에 있는 게 OP야. 그리고 밑에 있는 게 fx예요. 요거에 dx를 한 게 b야. 맞아요? 그러면 b-a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3까지 l-fx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마이너스 l dx 요렇게 잡히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를 안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l-fx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요? 안에 있는 식이 똑같고 구간이 연결이 돼요. 0에서 A, A에서 3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럼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한 번에 써봅니다. 따라서 B-A라고 하면 0에서부터 3까지 같은 식. 자, 이제 뭘 찾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B-A라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직선에서 fx식을 뺀 거를 갖고 0에서 3까지 적분하면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아까 말한 L. 어디 갔어? L. 얘를 찾아야 돼. 이걸 찾으려면 P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맞지? 자, 정신 차리시고. P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아? 알파 찾으면 P점의 좌표는 나오지. X좌표가 3이라고 줬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작정 갖다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있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걸 구하려면 이제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니까 요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저게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막 되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한 12번 정도엔 나올 법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4점인 거예요.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f'x, fx를 전개를 해도 되고 f'x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곱셈에 대한 미분이에요.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미분, 2번, 3번 더하기 2번 미분, 1번, 3번 더하기 1, 2번 그대로 쓰고 3번 미분 요렇게 갖다 쓰고 0 대입해봐요. 0. F'0은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2알파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알파 그 다음 여기 00 집어넣으면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7이야.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럼 이제 fx는 나왔다. 따라서 fx는 x-1, x-2,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전개하면 x의 세제곱 그럼 2차는 없어지나? 얘네 다 정신 차려. 여기 나와 있는 각 상수들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 나와. 2차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1차. 얘네 둘이 곱하면 2.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요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7 나와요. 그치?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6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요게 fx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2 곱하기 1 곱하기 6 하면 12 나오네요. 그죠? f3은 그래서 P점의 좌표가 3,12야. 그럼 이제 L 찾을 거야. L 한번 찾아보자. Y는 기울기 3분의 10이니까 4x 이렇게 돼요. 됐지? 이제 L 대신에 4x 갖다 넣고 fx 대신에 요거 갖다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가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 상담할 때도 얘기를 하고 수업 들어가서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칠판 앞에 가서 발표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크게 딱 짰을 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뭘 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보시면 풀려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자, 여기 153페이지 1번 보세요. 아직 뒤에 거는 설명하기 전이고 요거 몇 개만 더 풀어보고 속도가 속도 설명해 줄게요. 자, 절대값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했어요. 자, 아까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잖아. 얘를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X축하고 교점이 0하고 1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을 갖습니다. 근데 음수는 양수로 바꾸래.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가 절대값 씌워지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금방 찾아요.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3인데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3이래요. 자, 이렇게 생기긴 했을 건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요 볼록 튀어나온 애랑 정말 교점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접할라나? 안 만날라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추측이 있고 감. 두 번째 실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뭘까요? 1번, 2번. 시험에선 1번. 혼자 공부할 땐 2번이에요. 2번을 반복하다 보면 1번이 생성이 됩니다. 봐봐. 요 가운데를 보면 x가 2분의 1일 때지.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봐. 그럼 4분의 1 나와요. 맞습니까? 요 높이가 4분의 1인데 요 직선에다가 2분의 1 넣어봐. 3 플러스 2분의 1 나오지? 한참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y절편이 3입니다. 이해돼요? y절편이 3인데 얘는 증가하는 애야. 내려가질 않아.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고작 4분의 1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얼추 대충 감으로 얘는 안 맞나 라는 결론이 시험에서.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1 해놓고 x 플러스 3하고 만나지 않는지를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위로 볼록한 애를 보는 거잖아. 지금 이 직선하고 정말 만나는 게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x 플러스 3인데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3 나와요.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x제곱 플러스 3을 했는데 0이 나온대.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x는 실수니까. 그럼 확실히 쟤는 안 만나는구나. 됐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1번과 2번을 놓고 공부를 할 때는 2번, 시험 볼 때는 1번으로 추측해서 빠르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정확한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무조건 2번만을 택했다가는 세워라 내워라 뒤에서 볼 수 있는 문제도 다 못 보고 넘어갑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여기 있는 교점하고 여기 있는 교점을 찾아줘야 돼요. 됐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 자, 급하게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간다. 좀 길어지겠다.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 거기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땡큐.
자, 지금 이제 저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봅니다.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를 구해서, 요렇게 생긴 애를 두 개를 뺄 거예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전체를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직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L-fx. 요게 전체. 여기서 뺍니다. 요거 두 개를 뺄 건데,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를 하면 참 좋겠지만 음수인 부분이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걸 두 개를 빼래요. 마이너스 2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요거를 계산을 할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알파랑 베타인 거야. 교점을 찾아야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3 교점 찾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하고 3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L2라고 하면 x 플러스 3 빼기 x 제곱 플러스 x dx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난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 됐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다음 더하기 2배의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0에서 1까지 네. 요거 계산하면 3 넣으면 27 마이너스 9 더하기 9 더하기 9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2배에 1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fx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는 k 곱하기 최고차항 앞에 개수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교점이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거야. 요거 이해돼요? fx가 0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fx와 x축이 1.5와 2점 PQ에서 만난다. 곡선 y는 fx와 선분 OP로 둘러싸인 영역을 A, fx와 PQ로 둘러싸인 영역을 B, A의 넓이에서 B 넓이를 빼면 3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자, 바로 보자마자 쟤는
0에서부터 3까지 그냥 적분하면 돼가 바로 안 나오면 해봐야지. 별 수 없어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에서부터 B를 빼는 건데 A의 넓이를 계산을 할 거면 0에서부터 2까지 fx, dx 그냥 요건 거고 B의 넓이는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fx, dx 자, 그럼 A에서 B를 뺀다라는 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 빼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fx, dx 그리하여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0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곱에 대한 적분은 미적분을 해야 배워요. 여기서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쟤를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개. 자, 이걸 전개를 하려고 보니까 저 K만 어떻게 하면 돼. 그치? K만 앞으로 뺍니다. K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의 X-1 X-2구나. 쏘리. X-2 X-3 dx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다가 x 하나씩만 곱한 거니까 k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dx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지? 네, 넘어갑니다. 요거는 네, 요거 직접 넣고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골라서 풀어준 문제들은 뭘 보려고 한 거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고서 식을 넣고 대입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문제를 읽자마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가 판단이 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게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보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적분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적분도 미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4번 볼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뭐 이렇게 생겼어. y는 2분의 1x가 원점 5에서 접하고 5에서 접한다고? fx와 y는 2분의 1x가 원점 5에서 접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를 잘 보세요. 얘가 접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그림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0에서 fx가 이렇게 접하는구나가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요? 이걸 확대해서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좀 확대를 하자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2분의 1이어야 접하겠지. 됐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건데 OA
곡선과 선분 OA로 둘러싸인 도형의 영역의 넓이를 S1, 얘를 S2라고 할 때 AB는 루트 5랍니다. 얘 길이가 루트 5래요. S1하고 S2가 똑같대요. 됐습니까? S1과 S2가 똑같아요. 그럴 때 F1의 값을 냈어요. fx 찾아라 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F1을 찾으려면 fx를 찾아야 되는데 조건들을 하나씩 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접한다.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은 저 두 가지가 다예요. 그죠? 뭔가 대단한 조건이 딱히 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구나. AB의 길이는 루트 5고 S1, S2 넓이가 똑같다. 이 정도가 다예요. 됐습니까? 자, 먼저 얘를 보자. fx와 얘가 5에서 접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원점을 지난다가 돼요. 맞지? fx가 원점을 지납니다. 정 아니고 점. 통과. 그 말은 F0은 0이라는 거고. 두 번째, 2분의 1x 하고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F'0은 얼마? 2분의 1. 요거까지는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겠어요. 야! 정신 차리고. 네. A하고 B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A, B가 어딘지 모르지만, 자, 길이가 루트 5라고 했어요. 길이가. 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해보자.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요 높이 차이 얘하고 비율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2 대 1이란 얘기가 돼요. 그럼 얘가 루트 5면 요 높이는 2가 돼야 될 거고, 그지? 높이랜다. 미안. 밑변의 길이가. 높이는 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밑변의 길이가 2란 얘기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거리가 2라는 얘기가 돼요. 맞지? 그럼 이걸 토대로 식을 좀 다시 볼 수 있는데, 다시 얘를 알파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교점은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세 번째 fx 마이너스 2분의 1x 라는 애는 0 넣으면 0 나와야 되고 알파 넣으면 0 나와야 되고 알파 플러스 2 넣으면 0이 나와야 돼. 근데 0에서는 접한대요. 그럼 0일 때는 접해. 그지?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 그랬어요. 0일 때는 접하고, 그 다음 알파일 때 만나고, 알파 플러스 2일 때 또 만나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0일 때 접하니까 제곱의 인수를 가져요. 접하는 지점에서는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냥 0을 넣거나 미분해서 0 넣거나 둘 다 0이 나오려면 제곱의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편해요. 편한 게 아니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됐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S1하고 S2가 같다만 남았습니다. 저걸 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네 번째. 인테그랄 0에서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fx 마이너스 2분의 1x 얘를 적분을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넓이, 이 S1이라는 애는 아까 많이 했던 거예요. 아까부터 했던 거. fx 마이너스 2분의 1x를 계산한 게 얘가 S1이에요. 맞죠? S2는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2까지 2분의 1x 빼기 fx 위에 있는 게 2분의 2 직선이니까 요거에 dx를 붙인 게 S2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0에서 알파까지 fx 마이너스 2분의 1x가 나와요. 0에서 알파 플러스 2까지. 쏘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0에서부터 적분을 하게 되면 S1은 양수가 나올 거고 S2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쟤네는 계산을 하면 0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이죠? 이걸 갖고 알파를 찾아요. 됐니? 이걸 갖고 알파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그쵸? 조건 3개를 다 썼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요걸 갖고 찾는 거야. 해보자. 얘를 전개를 하면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x 플러스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지? 그 다음 전개를 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의 x 세제곱 플러스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의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지? 갖다 넣고 계산해요.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근데 막상 하려니까 저거 그냥 베타라고 넣을까? 일단 숫자가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베타라고 우선 넣읍시다. 이렇게 일단 넣고 계산을 좀 하면 5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알파 베타의 x 세제곱 제곱 3이 아닌데? 여긴 제곱인데? 맞는데? 세제곱 0에서부터 베타까지 됐죠? 베타 집어넣어. 여기 4제곱이에요. 미안. 베타 다 집어넣고 베타 세제곱으로 묶어요. 묶으면 5분의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플러스 3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베타 하나 더 묶을 수 있겠다. 그치? 베타를 하나 더 묶으면 베타의 4제곱 해놓고 5분의 1 베타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3분의 알파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0인 거니까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2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1차식이니까 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알파를 찾으면 요거 금방 찾을 거고 넘겨서 1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씩 뭘 찾아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 fx를 다 찾아야 돼. 그럼 식을 정확하게 알려면 조건을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얘는 딱히 쓰진 않았어요. 이걸 쓴 건 요것뿐입니다. 그냥 여기서 얘를 빼면 이렇게 된다가 결국엔 종합적인 거예요. 됐죠? 지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뭐 볼 거냐면, 네, 속도 거리에 대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XT라고 하는 애가 위치, VT라고 하는 애가 속도, 그 다음에 AT라고 하면 가속도인데, 뭐 이거는 딱히 뭐 크게 그게 없어요. 가속도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가속도를 구하시오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거의 안 나옵니다.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위치에서 속도, 위치 함수를 속도 함수로 바꾸려면 미분을 합니다. 마찬가지. 가속도로 바꾸려면 또 한 번 미분을 해요. 그럼 우리가 계산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적분을 하면 가속도는 속도가 될 것이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단순하게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야! 그죠?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파악이 가능해요. 여기서도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인테그랄 해놓고 VT, DT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부정적분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 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한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구간이 없잖아.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를 T0, T1이라고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적분한데 XT 해놓고 T0에서 T1까지예요. 맞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X의 T0 아래 끝, 위 끝, T1 T1에서 마이너스 X T0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보세요. 야, 이거 봐. 시간이 T0일 때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T1일 때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이 T0일 때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뺐지. 맞아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뺐어요. 그럼 그게 뭘 나타내는 거냐 이거야. 이게 나타내는 건 T0에서 잘 보세요. 위치 변화량을 뜻해요. 됐습니까? 이걸로 모르는 건 뭐냐면 실제 현재 위치를 T1일 때의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야,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였어. 그래서 위치가 어딘데?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처음에 위치가 어딘지를 알았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x t0를 갖다 붙이면 얘를 이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항하는 거야. 이해돼요?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x t0 플러스 인테그랄 t0에서 t1까지 vt dt 이렇게 되면 x t1이라는 애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뭐야? t1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의미상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면 t0에서부터 t1까지 움직인 위치 변화량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처음 위치에다 갖다 붙이면 t1일 때의 위치가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계속 위치라는 말만 쓰고 있어요. 거리가 아닙니다. 이동거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동거리를 알고 싶으면 첫 번째 움직임부터 파악하세요. 예를 들면 VT가 음수이면 VT가 양수이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VT가 음수야. 속도가 음수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이동 중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 중이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얘는 오른쪽 방향, 얘는 왼쪽 방향이야. 됐니? 그러면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오른쪽으로는 얼만큼 갔고 왼쪽으로는 얼만큼 갔었는지 걔네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악한 게 결국엔 절대값이에요. 표시를 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만 하나 붙여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적분해서 속도 문제가 나올 때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구나.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걸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이게 많이 나왔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보자. 이게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어. 오른쪽으로 향해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춥니다. 이 시간에서 멈춰요. 멈추고 왼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왼쪽으로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멈춰요. 빨라지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빨라지다가 요 시점을 넘어가면 느려집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기가 느려진다는 얘기야. 느려지다가 여기서 멈춰.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얘네 오른쪽으로 또 빠르게 가다가 다시 또 느려지다가 결국엔 또 멈추고 이 순간에 다시 왼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움직임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속도일 때고 얘가 만약에 위치야. 그럼 시작점이 원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얘는 처음에 움직임이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요. 어디를 향해서? 0을 향해서 갑니다. 0을 지나쳐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다시 0으로 옵니다. 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가다가 요 순간에 다시 방향을 꺾어. 이해돼요? 위치 함수를 봤을 때랑 속도 함수를 봤을 때랑 움직임이 좀 달라요. 알겠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위치 함수인지 속도 함수인지 어느 정도 움직임을 파악해놓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잘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야! 승민아! 쟤 어떡하니? 승민아! 서서 할래? 너무 졸리면? 아주 그냥 푹 자네, 푹 자. 조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적분 문제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볼 건데 거기 150페이지에 얘는 실상 적분을 쓰지 않아요. 미분 문제입니다. 그냥. 위치 함수를 줘버리면 보통 적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네. 그냥 문제만 하나 한번 볼게요. PQ의 위치가 같아진대요. 그럼 X1하고 X2가 같아질 때 T를 찾고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해서 각각의 그 T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4점일까? 그냥 미분을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점인 거예요. 재작년 평가원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네, 요거를 볼 게 아니라 우리는 51페이지에 1번 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위치가 저거래. t는 2에서 속도가 얼마? 0이래. 그러면 x 프라임 2가 0이란 얘기가 돼요. x 프라임이라고 하면 v2라는 얘기예요. 속도. 그래서 미분을 해야지. 쟤를 미분하면 4t 세제곱 플러스 3at 제곱 이렇게 되는데 v2라고 하면 8, 4, 32 플러스 3a 곱하기 4니까 12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요.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일단 써보자. xt라고 하면 t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8 t 세제곱. 그쵸? 4차식인데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걸까? 4차식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알면 편해요. 그래프 파악이 빨라야지. 얘는 3중근을 갖잖아. 그쵸? 2중근이면 꺾이는데 3중근이면 꺾이지 않아요.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0하고 3분의 8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일 때야. 얘가 얼마냐면 3분의 8입니다. 됐습니까? 제가 물어본 건 뭐야? 이동거리지? 맞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요 순간에 다시 돌아서 옵니다.
요 순간에 최대 멀리 간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서 어디까지 와? 원점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에 뭐만 찾으면 돼? y좌표만 찾으면 돼.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가 0이 될 때를 봐요. 언제래? 2일 때. 여기가 2란 얘기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 t는 2에서 속도가 0이다. 왼쪽으로 가다가 멈췄어. 속도가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끝에서 멈춘 거야. 여기다가 이제 어디 갔어? 여기다가 2를 대입해봐요. 그럼 16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8 64 48 16 나오나? 3분의 16 64 48 3분의 16 맞지? 마이너스 3분의 16 됐어요? 요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야. 0에서 2초까지 마이너스 3분의 16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원점으로 왔어.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니? 그냥 이거의 2배가 되겠지. 3분의 32가 돼야죠. 이해돼? 선생님이 일부러 적분으로 안 하는 거 알겠어요? 왜 안 하는지? 움직임을 좀 파악하라고 일부러 적분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지난 3월에 나왔었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움직임 파악이 전혀 안 되는데 막 갖다 식을 쓰려고 하니까 계산이 헷갈린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건 계산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간 거예요.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이거 한번 봅시다.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이거 하나만 일단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V1t, V2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를 각각 속도를 각각 V1, V2라고 하자. 0에서 2까지 두 점이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합은 했어요. 됐어요? 됐어요? 0에서부터 2까지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다. 그러면 얘를 갖고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거 잘 보세요. 속도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속도가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식을 보면? 음수 안 나오지? 그 말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P는 오른쪽으로만 갑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P가 오른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면 그냥 굳이 그대로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부터 구해요. 0에서부터 2까지 3t제곱 플러스 1 dt 계산하면 t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2 집어넣으면 10 나오네. 10. 움직인 거리가 10인 거예요. 자, 문제는 얘야. 요거야. 제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나와요. t가 0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4 나오죠? 그죠? t가 0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4야. 여기가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0에서 2까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다. 여기 어딘가 2가 있어요. 됐습니까? 뭐 이쪽에 2가 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 2가 올 수도 있고 어디가 위치가 2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요 그래프가 요 부분의 넓이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이동거리니까 10이 나와야 돼. 얘는 속도거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0에서 2까지 넓이가 10 나와야 돼. 그럼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요 네모칸의 넓이가 8이에요. 근데 얘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넓이가 10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이) 나올 수가 없죠? 선생님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넓이가 8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다리꼴의 넓이가 10이 나올 수 있냐? 없단 얘기예요. 그럼 그림상으로 일단 오류가 났단 얘기지? 그럼 얘는 최소한 여기가 2는 아니란 얘기야. 이런 그림에서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 넘어가서 여기쯤이 2가 돼서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 넓이를 더했을 때 10 나오게 만드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얘가 기울기가 요딴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했더니 10 나왔어 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얘부터 한번 구해보자. 요 노란 거. 왜? 요거만 구하면 되거든. 밑변의 길이 2. 요 높이를 2로 잡으면 얘 넓이가 2가 되면서 넓이 10 나와요. 그지? 맞아요? x가 2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서 m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요 위치를 찾아요. 요 위치를 찾아보니까 결과가 0 나와야 돼요. 속도가 0이 되려면 m분의 4가 되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말고 요걸로 하자. 요 위치가 m분의 4예요. 됐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요.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m분의 4야. 그럼 요 넓이는 m분의 8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요 넓이를 볼 거야. 요 길이가 2-m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높이는 여기 있는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2m-4가 나와요. 맞니? 여기다가 2분의 1을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야, 정신 차리고. 자, 얘를 n분의 1로 묶어내면 2m-4가 되고 얘도 2m-4니까 요거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전개 n분의 1에다가 4m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로 나누면 n분의 1 곱하기 2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8 네, 요거하고 얘하고 더해서 10 나온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지? 그래서 찾아봐요. 2m 마이너스 8 더하기 m분의 8에다가 더하기 m분의 8을 하면 얘가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양변에 m을 다시 곱해야 되네. 2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은 10m 이렇게 되는 거고, 넘기면 2m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고, m제곱 마이너스 9m 플러스 8. 따라서 m은 얼마 나와요? 8, 1 또는 8 이렇게 나오겠네요. 둘 중에 안 되는 거? 없죠? 얘는 안 되지. (1은)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아까 그림상으로 n분의 4는 2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n분의 4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1은 안 돼요. 그럼 1일 때 값은 뭘까? 뭔데 저게 10이 나왔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 사다리꼴하고 얘하고 구한 게 아니라 요 사다리꼴 넓이는 2배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네, 아무튼 얘는 그림상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m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 네, 됐습니까? 여기서 미리 정해야지 뭐. m은 4보다 크다. 아이고 4분의 1이 아니라 4보다 크다. 네,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적분까지 모두 끝이 났어요. 자, 다음 시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수능 특강 할 거예요. 수능 특강. 됐어요? 수능 특강 할 거고, 숙제는 레벨 1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1까지는 다 숙제고, 레벨 3은 일단 팁. 이번 학기에는 안 합니다. 뭐냐면, 수능 특강이 레벨 2까지 선생님이 할 건데, 레벨 2를 다 끝나면 그때부터 레벨 3를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황 봐서 문제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프린트를 내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수능 특강만 과제로 하는 걸로. 그 외에 본인들이 푸는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과하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준 프린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준 거고, 시간 오래 잡아먹진 않으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진도가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만 좀 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상담을 해서 뭐 여기서 있으면서 그냥 수능 특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반을 올라가셔도 됩니다.